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문제는 백준 13424번 비밀 모임이라는 문제네요. 자, 문제. 해리와 친구들은 엄브리지의 감시를 피해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연습하기 위한 비밀 모임을 하려고 한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모임 후 장소를 전달하기 위해 가짜 갈레온을 사용하는데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죠. 갈레온은 참고로 해리포터에 나오는 화폐죠, 화폐. 해리가 자신의 가짜 갈레온에 모임 후 장소를 적으면 친구들은 가짜 갈레온에 해리가 적은 장소가 나타난다. 해리가 다니고 있는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는 마법에 사용할 만한 N개의 방이 있다. 여기서부터 드디어 문제가 나오네. 자, 각 방에는 1부터 N까지 번호가 붙어 있으며 중복된 번호는 없다. 1부터래요. 마법학교답게 N개의 방은 M개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간선이라고 우리가 하죠. 모든 비밀 통로들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며 무향 그래프네요. 자연수의 길이를 가진다. 길이 가중치가 있군요. 그리고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총 K명이다. 해리는 N개의 방 중에서 한 곳을 정해 오늘 모임의 장소로 이용하려고 한다. 모임 장소를 정하기 전 호그와트 비밀 지도를 이용해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니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N개의 방 중에서 한 군데씩 위치하고 있다. 불행히도 호그와트 안에서는 순간이동이 금지되어 있어서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들키지 않도록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오늘 모임의 장소에 가려고 한다. 이때 이들은 항상 처음 위치에서 모임 장소까지 이동거리가 가장 짧은 경로로 이동한다. 자, 최초에 이 녀석들이 자기의 방에 있고요. N개의 방 중에 한 군데 있고 모임의 장소가 어딘지는 아직은 잘 모르죠. 이제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거리가 짧은 경로. 뭐예요, 이제 모임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찾아서 그 장소에 이동하는 최단 거리를 구해야 되나 봐요. 자, 여기서 이동거리란 처음 위치에서 모임 장소까지 가기 위해 이용한 비밀 통로들의 길이의 합을 의미한다. 어느 방을 모임 장소로 사용할까 고민하던 해리는 모임에 참석하는 친구들의 이동거리에 여기네요.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친구들의 이동거리의 총합이 최소가 되는 방을 오늘 모임 장소로 사용하기로 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도가 주어졌을 때 위 그래프에서 각 정점에 적힌 숫자는 방의 번호이고 간선 위의 숫자는 방과 방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의 길이이다. 비용이네요. 모임에 참석하는 두 친구는 현재 3번과 5번 방에 있다. 만약 오늘 모임의 장소로 2번 방을 이용한다면 3번 방의 친구는 A의 가장 짧은 경로는 3번 방에 있는 친구 A의 가장 짧은 경로는 3번, 2번. 2번에서 모임이 이루어진다면 3번에서 2번이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5번 방에 있는 친구 B의 경우 2번 방으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는 5, 1, 3이. 네, 요 녀석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이 경로가 가장 짧은 거리라는 거죠. 그때 이동거리는 5. 그래서 이때 두 친구 이동거리는 총 7이 된다. 그런데 만약 1번 방을 모임 장소로 선택했다면 거기가 아니라 이제 1번 방을 선택할 건가 봐요. 1번 방. 그러면 친구 A의 이동거리는 1.
이렇게 1. 친구 B의 이동거리는 2. 그렇죠? 총 1과 2의 합. 그래서 3이 된다. 그래서 위 예시에서는 1번, 3번 또는 5번 방을 오늘 모임으로 이용했을 때 친구들 이동거리 총합이 3이 된다. 1번. 그 친구가 있는 곳을 그대로 방으로 써도 되나 봐요. 3번, 5번. 이런 곳이 이동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네요. 자, 해리가 오늘 모임 장소를 가짜 관리원에 적으면 모임에 참여하는 K명의 친구는 그 사실을 즉시 알게 되며 현재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바로 오늘의 모임 장소로 이동한다. 해리를 위해 친구들의 이동거리에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모임 장소를 찾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가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풀어봤죠.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B라는 곳이 현재 어딘지 모르죠. 각각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출발점은 명확해요. 그죠? 출발점은 명확하지만 도착점이 애매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애매할 때는 뭐 해본다? 다 구해본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점에서 다른 정점까지 최단 경로를 다 구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A라는 1번 친구, A라는 친구가 1번 정점, 2번 정점, 3번 정점, 4번 정점, 5번 정점, 6번 정점으로 가는 각각의 거리를 우리가 업데이트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3번에 현재 있어요. 3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것의 비용은 0.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 1. 요걸 찾아가겠죠? 그래서 3번에서 1번으로 가는 누적거리 1.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누적거리 2.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누적거리 3. 이렇게 누적거리를 구해보고, 자,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갈 수 있는 최단거리 여기네요. 1. 그래서 1로 이동한다. 그리고 다시 1에서 주변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를 찾아본다. 1에서 4로 갈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에서의 비용이 1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4가 걸리니까 2를 거쳐서 2를 가면 4죠. 2를 거쳐서 여기가 이제 다시 중간점이 된 거죠. 2를 거쳐서 다시 2로 가면 얼마다? 4다. 그리고 2를 거쳐서 5를 가면 어떻게 돼요? 2를 거쳐서 5를 가게 되면 1, 2 해서 3이 되는데 아까 3, 5라는 점은 처음 방문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새로운 경로들이 발견이 됐는데 2는 근데 사실 어때요? 기존에 다이렉트로 간다면 바로 갈 수 있었죠. 그래서 4라는 곳은 버려지겠네요. 얘는 안 돼. 의미가 없어. 자, 5를 가는 것은 기존에는 갈 수 없었죠. 하지만 새로운 경로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3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누구를 갈 겁니까? 2가 이제 최단 거리가 됐겠죠. 2. 2에서 주변 정점을 가봅니다. 2를 딱 가보려고 했는데 1은 이미 우리가 최단 거리로 확정이 됐죠. 의미 없음. 3, 여기도 이미 최단 거리로 확정이 됐죠. 의미 없음. 자, 나머지 거리를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그럼 나머지 짧은 게 누가 있어요? 4. 한번 가볼까요? 4. 자, 4로 갈 때는 최단 거리가 3이었고, 4에서 갈 수 있는 곳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4에서 5로 갈 수 있네요. 4에서 5로 갈 때 2의 비용이 추가가 됐어요. 제일 처음에 4에 갈 때 3, 거기서 다시 5로 갈 때 2니까 총 5의 비용이 나오겠죠. 5. 그리고 더 이상 갈 데는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5의 값을 비교해보면 원래 5는 얼마에 갈 수 있다고 그랬죠? 3에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면. 근데 이렇게 가면 비싸니까 이 거리는 의미 없죠. 폐지. 자, 그럼 3도 체크가 했고, 자, 5번 나왔네요. 5번. 자, 5에서 갈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5에서는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자, 5번에서는 여기 이미 확정됐고, 이쪽도 확정이 됐고, 나머지 거는 여기만 남았죠? 5에서 6으로 갈 때 1이 되네요. 자, 5까지의 최소 비용은 얼마였냐면 지금 3이었고, 거기다가 플러스 1의 비용이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들어요? 4가 되겠죠. 4는 처음 방문한 거니까 끝. 그래서 A라는 친구가 모든 지점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 거죠. B도 이동을 해봐야 되겠죠. 1, 2, 3, 4, 5. 자, B의 이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B는 출발점에서 B가 6으로 갈 때는 1, 4로 갈 때는 2, 1로 갈 때도 2의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작은 점, 자, 6에서부터 출발해서 갈 데가 없네요. 그대로 끝. 자, 그 다음 가까운 점 2에서 찾아볼게요. 1번. 자, 1번은 어디로 갈 수 있나요? 2번으로 갈 수 있죠. 자, 2번으로 갈 수 있는 비용은 기존의 2에서 플러스 4, 6이죠. 네, 6이 가능해요. 그리고 어디도 갈 수 있냐면 3번도 갈 수 있죠. 3번은 기존의 2에다가 플러스 1 해서 3이네요. 자, 이런 점들은 처음 방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확정이 됐고, 여기가 이미 확정이 된 상태고, 여기가 확정이 됐고, 아까 출발점 5번도 0으로 확정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가까운 데는 여기네요. 2. 그래서 4번 정점에서 출발해 봅니다. 자, 4번 정점에서 갈 수 있는 곳은 5번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끝이고 3번 가볼 수 있겠네요. 이때 비용, 추가 비용은 3. 그래서 원래 4번에 갈 수 있었던 누적 비용을 계산해 보면 2에다가 3이니까 5죠. 아니요, 여기가 아니죠. 3. 여기를 5에 갈 수 있죠. 근데 이 3번은 어떻게 갈 수 있다 그랬어요? 2, 1 하면 3에 이미 갈 수 있는 게 3으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5원은 더 비싼 거죠. 얘는 버림. 그래서 3에 확정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4번도 끝났고 다음 가까운 점은 3. 네, 3에서 또 이동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면 3에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2번 갈 수 있네요. 그럼 3까지의 누적거리 플러스 2. 현재 3까지의 누적거리는 3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2를 하니까 여기는 5가 됐죠. 그러면 더 거리가 짧네요. 이렇게 이동하는 게. 그래서 여기는 5로 변경. 하고 여기도 확정. 5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여기도 확정. 그러면 이제 총 이동 거리는 이제 두 친구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으로 한번 구해봤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동할 수 있는 최소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1번 정점은 A는 1, B는 2니까 3. 2번은 7, 3번도 3, 4번은 3, 4, 5, 5번도 3, 6번은 5.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비밀 장소마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최소 거리는 어디다? 3이다 라고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구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 다른 내용도 봅시다. 자, 해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동거리의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모임 장소를 찾아보자.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임 장소가 이렇게 됐어요. 1번, 3번, 5번. 예, 요 녀석이 이제 우리 최소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모임 장소 후보군들이에요. 자, 입력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표준 입력을 사용한다. 스캐너 뭐 이렇게 써도 괜찮다 라는 말이고, 입력은 T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구성된다. 결과가 여러 개 나오겠네요. 입력의 첫 번째 줄에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를 나타내는 자연수 T가 주어지고, 각 테스트 케이스의 첫째 줄에는 방의 개수 N, 정점의 개수죠 이게. 정점 n은 2부터 100보다 작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은 비밀 통로의 개수는 m인데 이 녀석은 n-1부터 n 곱하기 n-1 나누기 2 만큼이고 공백으로 구별되어 주어진다. 그 다음 줄에는 m개의 줄에 걸쳐 비밀 통로의 정보가 주어진다. A, B, C. A와 B는 비밀 통로로 연결된 두 방의 번호이며 C는 A와 B를 연결하는 비밀 통로의 길이이다. 가중치다. 가중치가 주어지고 있고요. A와 B는 항상 다르며 C는 1부터 1000 이하의 자연수이다. 두 방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는 반드시 하나씩 존재한다. 오, 이 말은 간선이 매우 많다. 많다 또는 촘촘하다. 그래서 이 두 정보를 이용해 보면 우리가 그래프를 구성할 텐데, 그래프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인접, 행렬입니까? 리스트입니까? 인접 행렬 형태로 구성하는 게 좋겠죠. 정점이 많지 않고 간선이 촘촘할 때. 그리고 또한 어떤 방에서 다른 방으로 비밀 통로로 이용해서 갈 수 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죠. 같은 비밀 통로에 대한 정보가 중복되어 주어지지 않는다. 비밀 통로의 정보가 모두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의 수 K가 주어지고 1부터 N까지네요. 각각의 방마다 한 명씩 있을 수 있나 봐요. 각 테스트 케이스의 마지막 줄에는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현재 위치에 있는 방의 번호 K개가 공백으로 주어진다. 친구들이 있는 방은 항상 N개의 방 중에 하나이며 방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 즉, 2명 이상이 한 방에 있는 경우는 입력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입력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프를 구성할 때는 인접 행렬을 이용해 보자. 자, 출력은 역시 표준 출력을 이용해서 쓰면 되고요. 입력받은 데이터에 대해 각 테스트 케이스의 답을 순서대로 한 줄에 한 개씩 출력한다.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모임에 참여한 친구들의 이동거리의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되고, 모임 장소의 방 번호를 출력한다. 근데 만약에 그런 장소가 여러 개라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케이스가 여러 개였죠. 그 중에는 번호가 가장 작은 방 번호를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방을 쭉 했었는데 여러 개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1번, 3번, 5번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우리가 정답으로 출력해야 될 것은 가장 작은 번호 1번이 나와야 된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출력을 해보려면 뒤에서부터 쭉 찾아보면 되겠죠? 뒤에서부터 쭉 찾아보다가 최소값을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최소값 3 쭉 찾아보다가 최소값 3 같아졌어. 그럼 뭐가 갱신이 돼야 돼요? 우리의 답이 이제
원래는 1, 2, 3, 4, 5번 5번이었다가 3번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쭉 가다가 또 최소값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3번에서 다시 1번으로 줄어들고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이 문제는 어떤 출발점에서 도착 지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찾아보는 문제인데 그 지점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모든 점에 대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A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로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을 다 더해봤죠? 경로들을. 네, 더해보니까 각각의 친구들이 어떤 방에 가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방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여러 개 중에 뭘 고르라 그랬냐면 가장 방 번호가 작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쭉 오면서 찾아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처리할 때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입력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점의 개수가 그냥 그다지 많지 않고 간선은 매우 많은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프는 인접 행렬로 구해보자 라는 게 되겠네요. 자, 소스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솔루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13424번 비밀 모임 살펴볼게요. 자, 인풋과 아웃풋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 T 그리고 방의 개수 n이 있습니다. 네, 2부터 100까지 그다지 많지 않은 개수가 되겠고 m 비밀 통로의 개수, 즉 간선의 개수가 되겠죠. 네, n-1부터 시작을 해서 n 곱하기 n-1 나누기 2까지 라고 그랬고 모든 통로는 다 연결되어 있다 라고 그랬죠. 모든 방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정점의 개수가 많지 않고 아주 촘촘한 간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구성할 때 인접 행렬로 구성해 볼 거다. 그래서 인접 행렬 방식으로 그래프를 선언했고요. K는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의 수 1부터 n까지 정점의 개수까지 있습니다. INF는 우리가 다익스트라를 통해서 이 문제를 찾아볼 건데 누적 거리의 초기값이죠. 네, 무한대로 그 각각의 정점에 이르는 누적 거리를 초기화해 볼 겁니다. 인풋 있고 t 있고 테스트 케이스 개수 그리고 반복물 돌면서 태케 안에서 정점과 통로의 개수를 입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초기화 그래프는 정점이 아까 1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정점 번호는 1번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n-1까지 배열을 만들어야 되겠고 네, 반복문을 돌면서 쭉 세 녀석을 읽어와서 그래프를 구성하겠죠? 네, 그래프를 초기화하고 그래프에서 사용된 세 녀석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그래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프 AB, 그래프의 BA 동일한 값으로 비용, 코스트를 할당해 주면 되겠네요. 자, 친구는 총 K명이라 그랬죠? K명을 읽어오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입력이었고 자, 다음으로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떤 점에서 다른 점들까지 최단 거리를 구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우리가 각각의 친구들마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엣지라는 녀석의 배열 하나가 요거 하나가 지금 한 녀석의 다익스트라 결과예요. 그 녀석 것들을 여러 개를 관리할 겁니다. 이게 표현이 약간 좀 그렇죠? 한 녀석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한 녀석의 결과는 요렇게 되죠. 요렇게. 요게 한 녀석의 결과죠. 이게. 그리고 그게 몇 개 있다? 예. 그게 K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겠네요.
그래서 다익스트라를 한 녀석씩 돌려서 그 녀석들을 다 모아볼 거예요. 자, 토큰스는 new string tokenizer 값을 이제 친구들의 위치를 입력받아 볼 거고요. 이 k가 이제 친구들의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integer.parseInt tokens next token에서 친구들의 위치. 이 위치가 바로 다익스트라의 시작점이겠죠? 네, 시작점. 그래서 다익스트라 한번 돌려보면 그 결과를 이제 어디로 떨궈줄 거다. 이 다익스트라 results라는 곳에다가 떨궈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제 다익스트라라는 곳부터 한번 보고 오죠. 엣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엣지는 그냥 간단한 녀석입니다. 엣지는 넘버와 현재 정점의 번호 그리고 누적 거리예요. 누적 비용을 멤버 변수로 갖는 클래스이고 얘는 다익스트라 내부에서 프라이어리티 큐에서 관리할 거기 때문에 비교 가능해야 됩니다. comparable. 자, 뭐를 기준으로 비교할 거다? 누적 거리를 가지고 비교해 볼 거다. 그래서 누적 거리의 오름차순 순으로 비교돼야 되겠죠? 최소값이 필요하니까. 자, 다시 위로 살짝 올라가서 자, 다익스트라는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여기는 그냥 똑같은 판박이에요. 자, priority queue 선언하고 자, dist라는 배열은 누적 거리를 관리할 배열입니다. 자, 모든 엣지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엣지들은 기본적으로 누적 거리가 무한대 값으로 초기화된 엣지들이에요. 그런데 네, 이 다익스트라는 출발점이 있죠. 그래서 출발점이라면 i가 출발점이라면 거기는 누적거리가 0이에요. 출발하니까.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큐에다가 이제 그 점을 넣어주면서 우리의 탐색은 시작하죠.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큐가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한 녀석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프론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식들을 찾아가는 거죠. 자식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냐면 일단은 그래프한테 물어봐야 되죠. 야, 그래프야. 이 프론트에서 혹시 연결된 점들 한번 좀 찾아와봐. 연결됐다는 건 뭐예요? 그래프에서의 비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이 0이 아닌 것들. 이게 의미하는 게 연결되었다. 연결된 점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 점을 갈 때 최단 거리로 가야 되는 거죠. 짧은 거리. 그래서 현재 디스트가 가지고 있는 누적 거리를 한번 살펴봐요. 만약에 그게 현재 프론트를 거쳐서 가는 프론트까지 누적 거리에서 프론트에서 그 점까지 거리를 합한 것보다 커버렸다 라고 하면 이 거리가 훨씬 짧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디스트가 가지고 있는 누적 거리를 요걸로 바꿔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점에서 다시 한번 탐색해 봐라. 이게 이제 다익스트라가 되겠죠.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뭐가 완성이 될 거냐면 디스트라는 배열이 완성이 될 거예요. 이 디스트에는 그래서 뭐가 담겨 있다 그랬죠? 스타트에서 각 정점까지 최소 누적거리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걸 리턴해 줬습니다. 저 위로 갔겠죠. 쑥. 자, 리턴된 녀석이 그래서 아니고요. 여기 아니네요. 더 위로 가야죠. 쑥. 자, 리턴된 녀석들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다익스트라 result라는 곳으로 다 들어갔어요.
자, 이제 정점별로 최소 비용을 찾으려면 이 배열에 있는 녀석들을, 이 행들을 다 더해봐야겠죠. 정점 번호별로. 그래서 이 comSums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모든 정점에 모든 각각의 친구들이 모든 정점에 이르는 거리들을 다 더해볼 거예요. 정점별로. 그래서 1부터 comSums의 랭스까지 쭉 가면서 다익스트라 리절트에서 해당 로우에 있는 comCost 가져와서 comSums에다가 더해줘라. 그리고 한번 결과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각 방별로 얼마의 비용으로 이동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가장 작은 방 번호를 출력한다. 그래서 일단 min value 최소값을 우리가 인티저 max value로 초기하고 min idx 최소 인덱스를 0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comes length 빼기 1부터니까 뒤에서부터 찾아보는 거죠. 쭉 찾아보면서 만약에 comSums의 i가 min value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거 작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죠. 인덱스가 갱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로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min value를 comSums의 i로 바꿔주고, 그리고 min idx를 1로 바꿔줘라.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min idx를 아웃풋에다가 어펜드 해주고, 다 끝나고 아웃풋을 출력해주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3424번 비밀 모임이라는 문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